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7월 20일에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TOC바이 추가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이 보도한 카이의 발표 내용은 일반적인 무기 수출 발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는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의 TOC바이 전술임문 훈련기 6대와 항공기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패키지를 수출한다. 계약 규모는 2,744억 8,800만 원,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다. 계약 시작일은 카이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선수금을 입금받는 예상일자이고 계약 종료일은 계약 시작 후 34개월이다. 카이는 선수금이 입금되면 재공시할 예정이다. TOC바이는 우리 공군을 위해 개발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O10을 기반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다. 훈련과 경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카이는 인도네시아에 2011년 5월 25일에 TOC바이 16대와 2018년 11월 8일에 TOC바이 레이더 및 기관총 장착 사업 등을 수출했다. 이상이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올해 12월 16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계약에서 설정한 선금의 지불기일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것이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체결한 나가파사급 잠수함의 추가 발주분에 대한 선금을 송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네시아와 나가파사급 잠수함의 계약은 멈춘 거나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카이는 12월 16일로 설정된 선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36대의 라팔 전투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도 있고 이 계약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한 조달 자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가 계약에 서명했으며 따라서 계약의 효력일은 오는 12월에 발효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계약은 체결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조달 자금의 정부 보증을 12월까지 얻어내고 프랑스 측에 제시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산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계약하는 나라들은 인도네시아의 나가파사급 잠수함 추가 발주분의 선금을 한국에 송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들은 선급금이 입금되면 계약이 발효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번 카이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TOC바이 수출 보도건처럼 이런 정보까지 보도된 무기거래 계약은 인도네시아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안심할 수 없는 카이도 올해 12월 16일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선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과 계약한 인도네시아의 나가파사급 잠수함에 대한 계약 불이행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무기 수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향후 3년간 1250억 달러, 하나로 약 14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인도네시아 군 현대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자유아시아 방송과 제휴하고 있는 베나르 뉴스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행한 대통령령 초안을 입수했으며 이 문서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4년까지 125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인도네시아군의 현대화와 전력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도입에 791억 달러, 이자 지급에 134억 달러, 긴급 사태나 장비의 유지 관리 등에 325억 달러 등을 쓸 계획이며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차관으로 조달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의 장비를 판매하는 정부가 발행한 채무 보증을 통해 조달은 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인데 어떠한 무기를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계획이 정말로 실행된다면 앞서 말했듯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진 라팔 전투기 36대와 미심쩍었던 잠수함 전력의 12대 확장과 F-15EX와 F-16V 등의 도입도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는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 위해 최대 7억 달러까지 해외 대출 취득을 승인했다고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C-130 수송기를 공중급유기로 개조한 록히드 마틴의 K-C-130B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C-130B 공중급유기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므로 인도네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F-16이 채용한 플라잉 붐 방식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F-15EX나 F-16V 등 플라잉 붐 방식의 전투기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방식 모두를 지원하는 본격적인 공중급유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조달 자금 확보에 성공했다는 정보가 없어
인도네시아 공군의 공중급유기 조달은 잊혀지고 있었지만 영국의 제인스는 지난 6월 21일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재무부와 국가개발계획부가 발행한 문서를 넘겨받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중급유기 도입에 필요한 최대 7억 달러의 융자 취득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보잉의 KC-46A와 에어버스의 A330MRTT가 인도네시아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서는 성능이나 기종의 가격보다 자금 조달 계획이 뛰어난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아서 자금 조달 계획이 뛰어난 보잉과 에어버스 중 어느 쪽이 수주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 보잉의 KC-46A는 잔고장이 많아 해외에서의 평판이 좋지 않은 상황이며 유럽 에어버스의 A330MRTT는 특별히 불량에 관한 문제가 없으며 세계 최초의 자동 공중급유 시스템인 A3R을 실용화도 앞두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조달 기종의 선정이 빨리 시작되면 A330MRTT가 우위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국 국방 전문 매체인 제인스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에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외국 해군에서 퇴역한 잠수함을 취득하기 위해 최대 6억 달러까지 해외 융자를 받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으며 재무부가 발행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새 잠수함의 도입까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1,800톤에서 2,800톤급의 중고 잠수함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중고 잠수함을 몇 척 조달하고 어느 나라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침몰 사고로 잃은 난갈라 잠수함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면 중고 잠수함 조달 건수는 한 척뿐이겠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계약을 확실히 하지 않은 채 다수의 국가와 잠수함 조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잠수함 도입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는 2척 이상의 잠수함을 도입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791억 달러의 장비 조달 자금이 있다면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프리기탐과 동시에 다른 프리기탐을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고 잠수함 전력의 확장 계획과 동시에 함정의 확장 계획이 존재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KF-21을 도입했으면 좋겠지만 2024년까지 자금을 투입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KF-21의 도입 자금으로 사용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계획은 남중국해와 접경한 나투나 섬 주변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중국이 독자적으로 주장하는 구단선의 경계선이 중복되어 중국 측이 함정이나 어선을 인도네시아 측 배타적 경제 수역 내로 진입시키는 문제로 인도네시아는 골머리를 앓고 있고 3년간 1,250억 달러라는 숫자는 중국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카이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TO-12 훈련기의 수출은 3년간 143조 원이 투입되는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며 계약은 맺었지만 인도네시아가 올해 12월 16일까지 선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국방 예산이 올해 96억 달러밖에 안 되는 인도네시아가 12배가 넘는 액수의 자금을 차관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자금 조달에 실패한다면 이 계획은 그림의 떡으로 끝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카이의 TO-12 훈련기의 수출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